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는 낯익은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이 없었던 한 여성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관계 속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해가는 과정 말이죠. 이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외로움을 품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은영은 어릴 때부터 명절이 싫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명절 그 자체보다는 명절이 되면 더욱 선명해지는 자신의 상황이 싫었던 거죠. 초등학교 때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저마다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용돈 10만 원 줬어. 고모네 집에서 사촌들이랑 게임했는데 진짜 재밌었어. 외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5가지나 해주셨어. 그럴 때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조용히 필통을 만지작거리며 듣기만 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우리는 그냥 집에서 쉬었어라고 대답했죠.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집에서 쉬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휴식이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외갓집도 친가도 큰 집도 없었어요. 멀리 사는 친척 몇 명이 있긴 했지만 연락이 뜸했고 명절에 초대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알았죠. 그 사람들도 각자의 삶을 살기 바빴고 누군가를 챙긴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걸요. 하지만 어린 시절에 그녀는 그저 궁금했습니다. 왜 나는 갈 곳이 없는 걸까? 왜 나만 명절이 되면 텅 빈 것 같을까? 중학생이 되면서 그 감정은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외할머니 댁 시골이라 심심해 죽을 것 같아라고 투덜대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는 곳이 있잖아. 심심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장소라도 있잖아. 하지만 그런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분위기만 이상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그래도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은 맛있잖아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건 맞아라고 대답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대학생이 되었고 취업을 했고 독립을 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고 자기 집을 얻고 살아가는 어른이 된 거죠.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잘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녀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직장에서 인정받았으며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빈자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연애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겠구나. 시부모님이 생기고 시댁 친척들이 생기고 명절에 갈 곳이 생기겠구나. 어쩌면 이제는 그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질 수도 있겠구나.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했고 배려심이 깊었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그녀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라고 말하며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너를 정말 좋아하실 거야 라고 덧붙였죠. 그 말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처음 예비 시부모님을 뵀을 때 그녀는 떨렸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고 받아들여지고 싶었으며 무엇보다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는 친절했고 시어머니도 웃으며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직장은 어디야? 집은 어디 사니? 평범한 질문들이었고 그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이 너 마음에 들어 하신대라고 말했고 그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슬쩍 끼워 넣는 말들이 있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천천히 생각해봐도 되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미 청첩장도 돌렸고 예식장도 예약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그는 우리 엄마 원래 걱정이 많으셔. 신경 쓰지 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시어머니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통화를 마친 후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인신고를 결혼식 후에 하자고 하시는데. 왜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대. 일단 결혼식 먼저 하고 나중에 천천히 하자고.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루자는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죠. 언제든 되돌릴 수 있게 하려는 거구나.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하려는 거구나. 나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구나.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남자친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나는 상관없는데. 엄마가 워낙 강하게 말씀하셔서.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어차피 몇 주 차이인데. 그녀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로 지쳐 있었고 싸우기도 싫었으며 무엇보다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알겠어요라고 말했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이번에는 아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셔서 애는 천천히 낳아도 돼. 요즘 세상에 애를 빨리 낳을 필요 없잖아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그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혼인신고도 미루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아이도 늦게 낳으라고 하시네요. 정말로 언제든 헤어질 수 있게 만들어두고 싶으신 건가요?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웃었지만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어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따뜻함보다는 의무감이 느껴지는 그런 태도였죠. 피로연이 끝나고 친척들과 사진을 찍을 때 시어머니는 그녀의 가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특별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부 쪽 하객이 정내라는 말을 농담처럼 던졌고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신혼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욕조에 몸을 담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었는데 왜 이렇게 쓸쓸한 걸까요? 새로운 가족을 얻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오히려 더 외로운 걸까요? 혼인신고는 결혼식 후 2달이 지나서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미루셨고 남편도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상황이 너무 서러웠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혼은 했고 신혼집도 꾸렸으며 이제 와서 뒤로 돌아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은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들었습니다. 명절에 시댁을 처음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결혼은 형식일 뿐이야. 결혼식 끝나면 사돈 볼 일도 없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 집의 며느리가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사돈이라는 표현조차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평생 가족을 갈망해온 사람에게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라고 선을 긋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날 이후 그녀는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화하지 않았고 먼저 방문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최소한의 예의만 지켰을 뿐 그 이상의 친밀함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상처받기 싫었으니까요. 기대했다가 실망하기 싫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냉랭했습니다. 딱히 싸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까워진 것도 아니었죠. 그냥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형식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애는 언제 가질 거니?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며 그 말을 그녀에게 전했고 그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늦게 낳으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언제 낳을 거냐고 물으시네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엄마가 손주가 보고 싶으신가 봐. 1년 전에는 천천히 가지래 놓고요.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 시간도 좀 지났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엔 혼인신고 늦게 하래요. 애도 늦게 낳으래요. 그러더니 이제는 언제 낳냐고요? 저한테 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걸 보면서 그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말씀드릴게. 말씀드려봤자 소용없어요. 어차피 저는 이 집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혼식 끝나면 사돈 볼 일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기억했지만 그게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는 미처 몰랐던 겁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참아왔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이 없었어요. 명절마다 혼자였고 아플 때도 혼자였고 외로울 때도 혼자였어요. 친구들이 할머니 집 간다고 신나할 때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명절에 갈 곳이 생기고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질 줄 알았어요. 남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밀어내셨어요. 혼인신고 미루라고 하셨을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요? 언제든 내보낼 수 있게 만들어두는 기분이었어요. 애도 늦게 낳으라고 하셨을 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알아요? 이 여자랑은 오래 못 갈 것 같으니까. 애라도 없으면 정리하기 쉽겠지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뜻은 아니셨을 거야. 그럼 무슨 뜻이었어요? 사돈 볼 일 없다는 말은요? 그건 대체 무슨 뜻이었어요? 남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변호할 말을 찾을 수 없었죠. 객관적으로 봐도 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며느리를 환영하는 태도가 아니었으니까요.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미안해. 저는 그냥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진짜 가족처럼 따뜻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아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웠는지, 결혼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아팠을지 이해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말씀드릴게. 그리고 남편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둘이서도 충분해. 우리 둘이 가족이야. 엄마가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가족이야. 그 말이 그녀에게는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시댁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슬픔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남편만은 자기 편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그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시댁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대신 남편과 함께 자신들만의 가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정의하는 가족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가족 말이죠. 남편도 변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내가 상처받았어요. 혼인신고 미루라고 하셨을 때, 애를 늦게 낳으라고 하셨을 때, 사돈 볼 일 없다고 하셨을 때 아내는 거부당하는 기분이었대요. 이제부터는 우리 부부를 하나의 가정으로 존중해 주세요. 내가 언제 그랬니? 다 너희를 생각해서 한 말인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달랐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부부를 더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극적으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편이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의 팀이라는 걸 확인한 그녀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시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남편이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명절에도 자신들만의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시댁에 가는 대신 둘이서 조용히 여행을 가기도 했고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게 자연스러워졌죠. 다른 사람들처럼 대가족이 모여 북적이는 명절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만의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그녀는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광고 하나를 봤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웃고 있는 장면이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아이들까지. 예전 같았으면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런 거 보면 부럽지 않아? 예전에는 부러웠는데 이제는 아니야. 우리도 우리만의 가족이 있잖아. 그래. 우리 둘이 가족이지. 응. 그리고 있잖아. 나 요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가족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
친구 중에 큰 가족 있는 애 있잖아.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나한테 하소연했어.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친척들 눈치 보느라 힘들고 집안일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맞아. 우리 집도 사실 그래. 그래서 생각했어. 가족이 많으면 따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구나. 오히려 복잡하고 힘들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단순해. 둘이서 서로만 챙기면 돼. 눈치 볼 친척도 없고 비교당할 일도 없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고마울 것 없어. 사실이잖아.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큰 가족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북적이는 명절도 여러 세대가 모이는 저녁 식사도 없었죠. 하지만 대신 그녀에게는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무조건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단둘이 있어도 충만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은영이 감기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던져놓고 바로 그녀 곁으로 왔습니다. 어디 아파? 열이 좀 나는 것 같아. 약 먹었는데 잘 안 낫네. 내가 죽 끓여줄게. 잠깐만 기다려. 남편은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죽을 끓였습니다. 호박죽이었는데 조금 설이 걷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죽이었습니다.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거짓말. 내가 봐도 맛없는데. 아니야. 진짜 맛있어. 고마워. 정말. 뭐가? 당연한 건데.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나한테는 처음이거든. 남편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꽉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아플 때 죽을 끓여주는 마음,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마음, 외로울 때 손을 잡아주는 마음. 그런 것들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라는 걸요. 몇 달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용건만 간단히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대화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아들이 너한테 잘해주니? 네, 잘해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에 너한테 좀 심했던 것 같다. 미안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들한테 들었어. 내가 많이 상처받았다고. 혼인신고 늦게 하라고 했을 때, 애 늦게 낳으라고 했을 때.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너한테는 거부당하는 기분이었구나. 그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미안해. 나도 며느리를 처음 맞이하는 거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실수하지 않으려고 너무 조심한 게 오히려 너를 밀어낸 것 같다. 이해해요. 저도 처음 며느리가 되는 거라 어색했어요. 그래도 내가 더 배려했어야 하는데. 내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거 알면서도 별로 신경 쓰지 못했네. 미안해. 이제는 괜찮아요. 그래.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무리하게 가까워지려고 하지는 않을게.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게 천천히. 네. 그렇게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하셨어. 정말? 엄마가? 응. 미안하다고. 다행이다. 엄마도 많이 생각하셨나 봐. 완전히 가까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최소한 서로 상처 주지 않으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무리하게 가까워지려고 할 필요 없어.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관계가 친밀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가족이라는 빈자리를 안고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명절마다 갈 곳이 없었고 아플 때 챙겨줄 사람이 없었으며 큰 가족이 모여 웃는 장면을 부러워하며 자랐죠. 하지만 그녀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혈연으로 묶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단 한 사람과 함께여도 충만할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가는 작은 가족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부러운 풍경이 될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